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3경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액션 영화 한 편 보실 준비 되셨나요? 자, 원성진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입니다. 기대되시죠? 송태곤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액션 영화라고 소개를 해드렸긴 했는데 또 모릅니다. 윤준상 구단이 지난 16강전에서 박용훈 구단 상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그 바둑 같은 경우는 사실 윤준상 구단이 먼저 작전을 펼쳤다라기보다는 박영훈 구단이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세력 바둑을 들고 나오면서 윤준상 구단이 좀 실리 바둑으로 갔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윤준상 구단의 주특기는 실리 후 타겟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바둑이고요. 네. 오늘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 아마 뭐 대놓고 하는 화끈한 액션씬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윤준상 구단 지난 16강전에서 다방면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8강전은 어떨까요? 팔색조 매력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본연의 매력을 보여줄지 현장으로 두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오늘 만나는 두 기사도 그 인연이 참 색다른데요. 먼저 상대 전적은 윤준상 구단이 더 높은 반면에 맥심배 성적은 원성진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신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준상 구단과 상대 전적은 조금 밀리는데 맥심배 성적은 더 좋아요. 네. 오늘 바둑 어떨 것 같나요? 네, 사실 제가 준상이랑 굉장히 친한데요. 평소에 친한데 좀 기풍상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 전적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바둑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 준우승자시잖아요. 네. 당연히 이번 목표는 우승이시겠죠? 그렇죠. 일단 작년보다는 잘해야 되니까 네, 목표는 우승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윤준상 구단을 포함해서 가장 걱정되는 기사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는 딱히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일단 오늘 판이 또 중요하고 또 계속 한 판 한 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 알파고 대국에서 나올 법한 수를 뒀었잖아요. 네. 혹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 연구하던 재미난 수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비밀입니다. 바둑 실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기사가 승패를 떠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바둑을 둔다면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바둑 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맥심배 역대 최고 성적이잖아요. 이번에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오늘 이기는 것이 목표고요. 일단 오늘 이기면 일단 결승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이 딱 정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똑같았는데 네, 사실 누구랑도 다 어려운 상대라 생각했기 때문에요. 네, 기분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있나요? 원성진 구단 기보 연구는 좀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네, 최근 좀 바둑을 좀 보긴 봤는데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맥심배에서 그렇게 큰 성적 못 거뒀는데 오늘 꼭 이겨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네. 흰바둑으로 유명한 오늘의 두 기사. 원성진 구단이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갈지 아니면 윤준상 구단이 맥심배 성적을 경신할지 오늘의 승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입니다. 네, 원성진 구단 오늘 작전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더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원성진 구단이 내 인터뷰를 윤준상 구단이 들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머뭇거렸어요. 네. 네, 원성진 구단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국장으로 빨리 가보고 싶은데 대진표 확인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대진표입니다. 이창호, 박정환, 최철원, 김지석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대결은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입니다. 원성진 구단이 카누 포인트 7위, 윤준상 구단이 10위입니다. 두 기사 모두 높네요. 네, 그리고 두 기사 중에 이제 승자가 김지석 구단과 이제 맞붙게 되는데 그 대결 누가 승리를 하던 그 대결도 역시 화끈한 액션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 판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되어 있는 액션 영화 두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 명상을 하고 있는 윤준상 구단입니다. 윤준상 구단은 87년생 2001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단에는 2011년에 물가정복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올랐네요. 전기 준우승자 원성진 구단입니다. 85년생 9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자, 2007년 천운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구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두 기사 모두 16기사라서 그런지 이 구단까지 오르는데 9년, 10년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보통의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이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리고 평생 못 오르는 기사들도 네. 있고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 원성진 구단의 흑번, 윤준상 구단의 100번입니다. 원성진 구단이 흑번이라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건 뭐 거의 윤준상 구단이 원성진 구단이 사실 이제 16강전에서 뒀던 게 눈목자 걸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약간 예상했던 게 윤준상 구단 이렇게 흑과 백이 나왔을 때 이제 16강전에서 보여줬던 원성진 구단의 이 걸침을 혹시 윤준상 구단 쪽에서 약간이라도 꺼려 한다면 백으로 이제 화점이 아니라 다르게 둘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윤준상 구단이 큰 생각 없이 둔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다. 네, 오히려 네. 반격할 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뭐 최근 바둑을 뭐 너무나도 당연히 봤을 테고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뭐 상대방에 대한 최신 기보 연구는 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은 원성진 구단이 이 눈목자로 걸치는 게 아니라요. 변형 중국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뭐 특별히 이름이 붙여져 있지는 않아요. 네. 네. 하변 쪽에서 뭐 날일자 걸치고 두는 거는 변형된 미니 중국식이라고 이름이 딱 뭐 붙여져 있는데 네. 이 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굳이 말한다면 변형된 중국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수의 의미는 백이 나중에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좀 껄끄럽게 하겠다. 그런 뜻이 가장 큽니다. 백의 경우는 보통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이곳으로 날일자 걸치는 수를 잘 안 두는데 한 칸 이제 낮게 중국식을 펼쳤을 때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바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마치 뭐 별일 없다는 듯이 벌리든지 3-3 들어가든지 하는 진행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러면 큰 모양 바둑이 되겠고요. 네. 어느 방향으로 걸쳐가냐에 따라서 모양이 쪼개지는지 큰 모양 바둑으로 형성이 되는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윤준상 구단은 옆으로 걸쳤습니다. 역시 소목 쪽으로 걸치는 것은 간격이 너무 좁죠?
네.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흙이 벌리고 난 이후에 네. 뭔가 벌려서 안정을 취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급소 자리에 가까운 곳에 이제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권을 빼앗긴 채 백이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다가와서 받고 벌린다면은 아주 무난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성진 구단이 이곳이나 이곳으로 협공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복잡한 변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걸쳐갔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걸쳐가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게 걸쳐갔는데 낮게 두어지기도 하죠. 이 수로는 이제 낮게 둘 때도 있고 네. 한 칸 더 다가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걸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변으로 좀 유연하게 간격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걸쳐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날 기분 따라인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기사들이 초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바둑판 앞에 이제 앉았을 때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오늘 이거를 둬야지라고 준비하고 왔다가 네. 바둑판 앞에서 대국장 이제 대국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펼칠지 모르니까 네. 많이 일단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죠. 많은 아. 연구가 있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이래서 공부량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흙이 받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무난한 거는 역시 한 칸으로 받아두는 거겠죠? 네, 이 진행은 뭐 제일 간명한 네. 하지만 뭐 흙과 백 서로 불만 없는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타일로 생각한다면 사실 협공 쪽이 네. 뭐 두 선수의 스타일에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곳으로 붙이는 수, 여기를 둬서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바둑도 있거든요. 일단 협공을 한다면은 흙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백도를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받게 된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초반은 좀 무난하게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를 받아두느냐, 협공을 하느냐 크게 본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귀를 받을 때도 좀 한 칸이 심심하다 느껴지면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로 이끄자 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두어진 바둑은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간격이 네. 확실한 집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백이 어깨로 짚어서 흙 모양을 조금 지우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흙 쪽에서 받는 선택을 한다면은 그냥 최근에는 그냥 받는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결국은 협공을 해가네요. 자, 이렇게 변형된 중국식에서도 입구자로 받아두는 수가 잘 안 쓰여진다면은 중국식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하나 위에 있어도 네. 이렇게 이 구자 모양으로 두는 수는 최근 바둑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일단 백이 알려져 있는 수법은 이것과 네. 붙이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연구가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데를 그냥 어깨 짚어서 두는 바둑도 가끔 이제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수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런 수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백이 귀 쪽으로 걸쳐가거나 붙이는 것은
어찌됐건 이게 돌이 흙과 백이 부딪히면서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피하고자 그냥 날일자로 삭감같이 두어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수가 이제 네. 한 칸 높게 중국식 펼쳐져 있을 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둬도 뭐 실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최근에는 잘 두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일자 두고 날일자 받을 때 뭐 다가오고 여기 이제 뭐 날일자고 한 칸 내지 또 이렇게 뭐 묘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으로 나가는 바둑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뭐 대유행을 아. 했다 할 정도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좀 밋밋하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마 윤준상 구단이 그 수만은 안 둘지 않을까.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체로도 잘 안 두어지는데 네. 기풍하고는 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수들이 다 옛날에 두어졌던 수들이네요. 이제 여기를 붙이고 네. 여기서도 뭐 있고 뭐 넘어갈 때 이렇게 다가온다든지 이런 진행도 있고 백이 이으면 흙이 붙여서 들어가는 바둑도 있었고요. 이게 위에 있었을 때도 뭐 위에서 이렇게 씌운다든지 이런 수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어졌던 실전에는 많지만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런 연구까지는 아직 뭐 나 있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붙이고 또 백이 2단 젖히는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아, 걸쳐갔습니다. 네, 걸쳐가는 진행도 네.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이 예전에는 이단 젖히고 여기서 흙은 그냥 꽉 이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정도 진행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백이 약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대국을 할 때. 네.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는 프로기사들도 백으로 이게 부분적으로는 조금 당한 모양이어도 일단 선수를 포석에서 중요한 선수를 뽑아서 다른 데를 가면은 둘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곧잘 나오곤 합니다. 뭔가 모양이 소목에서 백이 이제 한 칸 걸침을 하자 흙이 두 칸 높은 협공해서 눈목자 두니까 붙인 그 정석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제 순서가 이제 여기로 걸친 게 아니라 이곳으로 걸칠 때 두 칸 높은 협공하고 다가올 때 거의 뭐 이런 수순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그 정석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돌의 위치가 3선과 4선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도 좀 다른 선택해 볼 수 없나요? 글쎄,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수가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네. 여기를 만약에 흙에 뭔가 이렇게 응수를 해주면은 돌이 이곳이 이어져 있으면 나와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무난하게 선택하는 쪽으로 지금 두었고요. 그냥 호구를 치는 거는 좀 밋밋한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을 그냥 호구로 치는 것은 뭔가 흙에게 조금 실리를 확실하게 내어주고, 그리고 흙은 언제든지 좀 넘어가는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백이 그렇게 두면은 망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뭐 좀 밋밋하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흑이 이 한 점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큰일 나죠.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여기에 이제 돌이 없으면은 나와서 이제 끊어서 정석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백이 이곳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살려야 되고 양쪽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백이 좋은 싸움이 되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지켜두었습니다. 이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곳을 지키면은 젖혀서 실리가 크고 여기로 늘면은 끊지 않겠다라는 뜻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여기로 들어가서 아, 전체를 보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실리적으로 판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그냥 둔다면은 이 교환을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체로 흑이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가 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끊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예 안 끊고 발 빠르게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도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은 뭔가 흑한테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늘어야 되는데 지금 끊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하변의 모양이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게 흑이 집으로 득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딱 늘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비막 끝내기도 있고 또 이런 네. 데서 백이 막아가더라도 맛이 훨씬 더 나빠요. 네.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의 그냥 이수의 의미는 아마도 들어가서 백이 먼저 두면 살긴 살지만 이렇게 이제 두겠다라는 뜻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준상 구단이 여기서 호구를 치면은 원성진 구단은 귀 쪽으로 걸쳐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그 변 쪽으로요. 이렇게요? 네. 여기는 무조건 젖히죠, 흑은. 호구를 그러면 위쪽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젖히나요? 아니요, 위쪽으로 치면은 약간 작전,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네. 치고 젖히면 그냥 여기를 막아서 네. 그러니까 흑이 이러고 이런 데를 둔다면 늘어서 이거는 백이 모양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이 단수를 치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이거는 충분히 백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가장 지금 유력한 수가 여기 느느냐, 네, 여기 호구 지금 두 가지 정도. 왜냐하면 이 호구와 여기 호구는 뭔가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이제 돛담 바둑을 몇 판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초반 한 30수? 어떻게 여기서부터 전투가 펼쳐지지? 하는 그런 타이밍부터 거의 전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전투가 벌어지는 타이밍이 이 다른 대국과는 좀 다른가요? 네, 엄청 빠르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네. 전투가 경기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진짜 뭐 이거는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전투를 서슴없이 합니다. 네. 자, 오늘 바둑도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바둑을 보면서 네. 무슨 묘수풀이 사활진 문제를 계속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 네. 하나, 둘, 셋, 넷, 오늘 다섯,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아홉,
이 교환 같은 경우는 일단 백이 늘어서 두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막는 것은 백 입장에서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전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위쪽에서 쉬어가겠다라는 뜻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길 그냥 막아도 흑이 끊어서 둘 수는 없는 장면이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 교환을 해놓고 막는 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고 네. 쉬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끊어놓는 교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30분.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둘, 거죠 지금. 네. 이 어차피 흑 한 점을 움직여 나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흑도 이거를 그냥 암을 없다는 듯이 버리기에는 너무 큰가요? 좀 싱겁거든요. 근데 뭔가 모양은 2선으로 가기에는 너무 굴욕적인 것 같고 3선으로 이렇게 붙여서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붙이고 끊어야죠 준다면. 아, 네. 여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이런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건 뭔가 일단 흑이 잡히고 시작한 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끊을 확률이 높고요. 백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여기로 느는 거예요. 네. 이곳으로 느는 것은 일단 좀 수익기를 하다가 말 확률이 높은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흑이 나와서 이 우하기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지금 윤준상 구단이 전투를 일단은 안 했습니다. 아, 이러고 계속 상대방이 밀게끔 만드는 거군요. 흑은 뭐 계속 이렇게 밀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너무 백한테 이제 좋은 모양을 세력을 준다 이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차라리 하나 이제 교환 정도로 해놓고 한 칸 띄어서 네. 두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은 타이밍이 늦춰질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흑도 연결을 해서 일단락이 된다면은 이 접전의 결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흑으로 두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리가 많아서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아마도 그냥 모든 프로기사들이 어렵겠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흑이 양쪽으로 실리를 차지를 하긴 했지만 네. 생각해 보면 원래 흑이 있었던 중국식을 펼쳤던 모양이기도 하고 네. 백이 후수라면 모를까 선수로 처리하고 다른 곳을 간다면은 백도 뭐 이 부분에서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이 계속해서 이 중앙 쪽으로 막아가고 싶다면요. 여기서 날일자로 둔다면 어떻게 봤나요, 흑은요? 흑은 그냥 아예 이곳으로 둘 것 같아요. 여기 아. 붙이면은 그냥 늘어서 어차피 살아는 있으니까 그리고 여길 두고 괜히 백이 괜히 건드렸다가 막 후수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흑 쪽에서 예를 들어 날일자가 30초. 보통 행마인데 네. 보통이라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만 네. 넷,
다섯, 워낙 좀 모양이 좋아지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네. 여덟, 아마 나래자로 한다면은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반발을 하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이 드네요. 윤준상 구단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고요. 이게 변 쪽을 백이 차단해 갔을 때 쭉 밀어서 백이 막아간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한 칸으로 차단해 가는 거랑 힘이 많이 다르군요. 예를 들어서 원성진 구단이 한 칸 뛴 게 아니라 계속 밀어갔다면 아, 네, 그렇죠. 네, 쭉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머리를 막히기 때문에 셋, 넷,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둘 거면 이 교환도 안 했어야 돼요. 네. 일곱, 상당히 두고 싶은 수는 아닌데 여기 밀리는 게 아프다고. 아프다라고 느낀 거네요. 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밀어서 그냥 집을 지어주는 수는 어지간해서는 두고 싶은 수법은 아니거든요. 네. 자, 상대방에게 당할까봐 빨리 교환을 해두었고요. 자, 원성진 구단도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 장면에선 셋, 그냥 나가는 것이 무난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제 특히나 원성진 구단처럼 힘이 센 기사라면은 한번 젖혀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아무래도 끊고 여기 막히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폴짝 뛰어나가면은 흙 모양이 지워지면서 괜히 흙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저라면은 여기나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둘 것 같은데 과연 원성진 구단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셋, 넷, 받아주고 싶은 기분은 사실 들진 않아요. 여덟, 아홉, 저런 형태에서의 또 맥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늘면은 아예 그냥 한 칸을 띄어서 100으로 하면 여기 붙이는 수를 굉장히 껄끄럽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의 지금 이야기는 그거죠. 받기에는 당한 것 같고 네. 여기로 두기에는 100이 두터울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붙여서 한번 여기로 느는지 있는지 한번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둬야지 이게 응수타진인데 이게 항상 다 결정이 나고 두니까 그게 악수가 돼요.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여섯, 흙이 일곱,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홉, 그냥 봤네요. 그냥 아예 이 한 점을 주면서 그냥 위쪽을 조금 활용한 듯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손을 이제 빼는 수 네. 그런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받아두었고요. 이러고 안 막아간다면은 백도 이 교환이 30초. 악수가 하나, 될 수도 둘, 있겠죠. 셋, 넷, 다섯, 여섯, 막아가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안 막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손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득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네. 저 수는 뭐 악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포석이 짜여지고 있는데요. 자, 초반 포석은 흑의 실리, 원성진 구단의 실리, 백의 세력, 윤준상 구단의 세력의 바둑이 되지 않을까 30초. 예상이 됩니다. 자, 묵묵히 큰 두텀을 쌓아가고 있는 윤준상 구단. 자, 이 두 기사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8강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를 이제 윤준상 구단이 붙이자 원성진 구단이 그냥 뭐 늘어둘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곳을 이제 반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러고 막는 것은 오히려 30초. 선수로 하나, 백에게 둘, 여기까지 셋,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가 다섯. 않습니다. 6, 글쎄요, 이수만은 저는 여기를 이제 늘고 네. 끊을 때 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집으로는 좀 많이 손해인데 그래도 이러고 이제 뭐 손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면 선수를 뽑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부분적인 집으로는 당연히 뭐 많이 손해죠. 많이 네. 손해인데 글쎄요. 좀 30초. 느리긴 하나, 하지만 둘, 셋, 실리를 넷, 천천히 차지하고 다섯.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원성진 구단의 생각은 여덟. 이렇게 네. 이제 진행된 다음에 백이 선수긴 하지만 아직은 여기가 이게 뭐 확실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디를 예를 들어 벌려도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은 충분히 지울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후수인 만큼 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 30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집으로만 네. 본다면은 한 발 물러나는 거랑 네. 지금이랑 다섯, 거의 한 10집 차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흙집은 한 네. 7집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아까처럼 선수가 됐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지금은 흙이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100집이 혹시 났을 때 끝내기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한 뭐 10집 정도. 그러니까 선수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한 발 느리지만 10집 정도로 이득 볼 것이냐 이런 선택이었는데 일단 원성진 구단은 먼저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가 30초. 정리가 되고 하나, 나서 둘, 백도 셋, 열붐이 좀 신경 쓰이면은 변을 여섯, 벌릴 때 일곱, 세력적으로 좀 가깝게 여덟, 벌리면 되지 아홉. 않을까요? 진짜 이수는 여기가 맛이 두 기사 모두 굉장히 그냥 늘어서 처리해놓고 손 빼면은 나중에 흙이 뭐 들어오거나 뭐 네. 활용했을 때 그냥 신경 쓰인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렇게만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원성진 구단의 선택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 질문 드린 거는 그냥 옆으로 늘어두고 화점으로 벌려두면 어떨까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 무난한 수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기사 모두 이 부분에서는 아주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변화도와는 좀 달라졌어요.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상변으로 바로 가서 좀 견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흙의 이제 다음 수는 이제 네.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백도 일단은 여기나 여기로 뭐 협공을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너무 흙을 편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백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것은 이제 한 칸으로 두는 건데 30초. 한 하나, 칸으로 뒀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고 두는 넷, 괜히 가까이 갔다가 활용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여덟, 두 칸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때 흙이 붙이는 변화도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한 칸을 띄고 이 눈목자로 씌워가는 변화는 이곳이요? 네, 어떤가요? 아니, 지금 물인가요? 지금 무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백이 축만 유리해도 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축은 혹시 또 이것 때문에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상관도 없이 워낙 철벽이에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둬서 이 나와서 끊는 게 30초. 네. 하나, 둘, 셋, 이 축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요. 네, 지금 여섯, 축도 유리하네요. 축도 일단 안 되고 네. 축도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면은 백이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백이 이쪽에 이렇게 철벽이다. 네. 그럴 때는 여기를 뭐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늘고 싸우면은 오히려 흑의 수가 별로 없어요. 흑이 뭔가 나가면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네.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곤란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역시 붙여갔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여기서 원하는 그림은 아마도 네. 여길 늘어서 받아주면은 이렇게 다가와서 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백도 이거는 왠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집으로 봐줬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백이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두는 거는 날일자. 네. 그러니까 근데- 흑이 네. 한 점은 잡을 수 있는데 밀고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제 못 살아놓게 하고 아. 백이 좌상기 집을 차지하는 백 쪽에서는 좌상기 30초. 날일자가 하나, 이 정석 형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두는 수법이에요.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두었고요. 이 정석 옛날에 많이 봤던 정석인데요. 그렇죠. 여길 두면은 이제 뭐 붙여서 이렇게 되면은 형세 판단만 뭐 계속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은 일반 가고 흑은 도처에 집이 많은데 과연 이 집이 어디까지 집이 되느냐 중앙 경계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흑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 젖혀놓고 30초. 들어가는 하나, 것도 둘, 괜찮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찌됐든 흑은 이 석점을 버리고 좌상기부터 좌변 쪽으로 집을 차지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석입니다. 액션 영화 치고는 상당히 잔잔하네요, 지금. 포스터는 화려한데 정작 내용은 그렇다고 뭐 멜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뭐 실리와 세력이 나뉜 바둑이고 이 바둑의 관건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윤주상 구단의 저 중앙 쪽 모양이 어디선까지 집이 되느냐 그것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석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이라면 뭐 그냥 넘어가든지 여길 뭐 젖히고 넘어가든지 이런 수가 있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혹시 이렇게 두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셋, 라고 넷, 생각이 드네요. 다섯, 보통 이 수 같은 경우는 일곱, 백이 막을 수도 있지만 아홉, 열. 이렇게 두는 것도 좀 신경이 쓰여서 잘 안 두는 수법인데 지금은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기분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견제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요. 백의 이 모양을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받으면은 뭐 거의 막아야 할 것 같고 이으면 이렇게 아니요 있는 거는 나중에 젖혀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 빈성각으로 치받아야 되나요? 여기를 뭐 30초. 젖히거나 하면서 백도 버틸 아. 거예요. 그냥 아예 셋, 그렇게 네. 버틸 수가 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초읽기 한 번은 사용을 하고 치받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를 더 사용하는 거는 너무 아까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착점하는 속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성진 구단의 생각은 일단 뭐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배석에선 기분 좋다. 30초. 두 번째 하나, 여기를 있는 수는 차마 못 둘 것이다. 넷, 버텼을 때 여섯, 일곱, 이거를 여덟, 작게만 버릴 수 있다면은 열. 어차피 그러니까 뭐 마지막 나와서 한 싸우는 게 남았습니다. 아니라 아, 아마도 작게 버리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쭉쭉 젖혀서. 자, 윤준상 구단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쪽에서 더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가 아, 조금 더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뭔가 네. 마지막 아닌 것 같고 하나, 네.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셋, 있는 건 너무 넷, 당하는 정석이라 차마 못 둘 것 같고 일곱, 젖히던지 늘던지 아, 이거는 원성진 구단 쪽에서 기분이 좋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지금은 제가 좋다라고 말을 한 게 배석 때문이에요. 자체로는 흙이 그렇게 뭐 좋은 정석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반발하는 게 싫어서 흙이 치받는 수를 잘 두지 않아요. 원래는. 실리가 너무 커서요. 네. 이러고 이제 날일자를 뛰게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은 흙이 이렇게 젖혀간다든지 뛰면은 뭐 실리는 내어줬지만 그래도 백의 이 세력을 워낙 네. 멋지게 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리는 이전에 원성진 아홉. 구단이 많이 차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대저층일 수도 있나요? 이거는 여기를 나가면은 이어서 원래 이 부분에서는 이 흙 한 점을 패석으로 보지 않나요? 그렇죠. 이 한 점을 당연히 뭐 가볍게 보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정도 그냥 날짜로 뒀다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네. 바로 움직이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흙도 기분 같아서는 뭐 이런 데 끊어서 두고 싶은데 단수 한 방 당하고 차단당하면은 네. 막상 이도를 뭐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버리자니 좌상기부터 상변이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실리가 너무 크고요. 이 장면은 윤준상 구단도 지금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마지막 하나, 이 한 점이 이런 데가 두터워지면은 나중에 넷, 다섯, 여섯, 좌상기가 지금 뭐 확실하다고 여덟, 보기가 어려워요. 아홉, 일단은 여기를 이어서 뭐 이쪽 찝는 것을 뭐 확실하게 그쪽으로 뭐 찍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선수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패석을 움직이면은 더 무거워지던데요. 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막 무거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네. 여기를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면은 이 돌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 네. 지금 나가면은 셋, 넷, 다섯, 당장 좌상기에 뭔가 확실한 수단이 없으면 흙이 이건 망하거든요. 아홉, 그러면 좀 악수긴 하지만 귀 쪽으로 이렇게 찝는 수가 빈상각이요. 네. 너무 아마추어적인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프로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다가 이제 좀 지울 것 같아요. 이 행만은 좀 너무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근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선수 여기 두면 그래도 늘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막으면은 셋, 그러니까 뭐 네. 잡히는 게 아니라 다섯, 네.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뛰면은 직으로 또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네, 중앙으로 백이 먼저 손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서로 여기 젖히는 것은 조금 논란 행마였지만 있는 거, 뛰는 거, 백이 뛰는 것 이 수순들은 아주 뭐 평범하다. 네. 이 변화 역시 이 부분적인 모양에서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절대 처음 네. 절대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요. 네.
지금은 배석이 30초. 세력이 굉장히 하나,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넷, 좀 다섯, 변칙적인 수를 여섯,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일곱,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열. 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원성진 구단 약간 멈칫하다가 초읽기 네. 한 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이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교환을 해놓을까, 네. 해놓고 그냥 이런 데를 벌릴까 하다가 지금 멈칫한 거가 거의 뻔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한 개 악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 그냥 한 칸 뛰어서 선수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게 아. 득이기 때문에 네. 다섯, 저는 그래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읽기 한 번이 아까울 것 같아요. 아, 네. 결국 근데 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초읽기 마지막 초읽기 상황에서 네. 여기로 뛰어서 좌상기에 무슨 수가 정확히 있는지를 수익기 하기는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초를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이 멈칫한 거는 확실히 어떤 이유인지 알겠으나 네. 약간 좀 아쉬운 시간 사용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도 결국은 그 자리에 뒀기 때문에 네. 좀 아쉽네요. 흙은 보통이라면 마지막 일단 여기 하나, 정도를 이제 벌려놓고 네. 백이 중앙을 키워간다면 네. 그때 이제 다섯, 형세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음, 것이 보통입니다. 여덟, 아홉. 네. 좀 중앙을 네. 의식을 했을까요? 높게 갑니다. 확실히 지금 그 주변 도를 의식한 행마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이라면은 백이 다가왔을 때 뒷문이 열려 있어서 네. 위로 4선으로 두는 행마보다는 3선으로 두는 행마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바둑의 주 결국 전장터는 이 중앙 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여기 다가가고 싶을 것 같아요. 셋, 어차피 네. 중앙을 키운다고 해도 다섯, 한 수로 뭐가 여섯. 나오지가 네. 않아요, 행마가. 여덟, 그러니까 뭐 어디 둬서 확실하게 이 정도면은 내가 집을 지킬 자신이 있다 이런 네. 수가 있다라면 중앙으로 갈 텐데 네. 사실 너무 넓어서 이거 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오기 때문에 윤주상 구단 입장에서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이 수가 더 두고 싶은 이유가 이 흑돌이 아직 뭐 완벽하게 두 집이 나와서 살아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여기로 돌이 가면은 마지막 곤마가 될 하나, 수도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서로 중앙 쪽은 조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곳은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그러니까 좀 내가 도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딜 두기보다는 네. 상대가 두는 거에 따라서 그 선에 맞춰서 두는 게 좀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집이 되는 자리를 일단 두면서 좀 상대의 응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오늘 둘, 바둑의 포인트라고 할 수 셋, 있는 중앙 넷, 부분은 지금 다섯, 서로 눈치를 보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잘 나오는 수는 아니지만 원성진 군단 입장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좌변을 지킬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결국 저 문을 막는다면은 애초에 사선으로 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생각이 복잡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로 뒀으면 백이 이곳으로 일단 다가가진 않고 아, 오히려 마지막 반대쪽으로 다가올 하나. 거예요. 네. 둘, 그러고 나중에 이제 위쪽에서 이런 넷, 식으로 막아가는 다섯. 수를 연구를 할 것 같거든요. 아, 전혀 다른 그림이 네. 나왔겠네요. 지금까지의 형세는 흑이 기분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뭐 백도 이 수가 좀 실수였다 이런 확실한 그런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바둑은 아직까지는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이 바둑의 숙제는 넷, 역시 중앙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가 됐든 이제는 가긴 가야죠. 네. 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 이런 뭐 침입을 해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상대의 이 모양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프로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둘,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여섯, 어떻게 보면은 일곱, 끝선과 끝선의 여덟, 네. 아홉, 중간. 딱 이제 자로 선을 긋는 네. 거죠. 지금도 거의 보시면은 네. 여기와 여기로 보면은 거의 중간이잖아요. 네. 중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좀 평가가 받는 선이에요. 음. 그 선까지는. 물론 뭐 주변 배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많이 일단 일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둘, 가장 셋, 중요한 게 일단 형세 넷, 판단이에요. 이렇게 둬서 다섯, 만약에 여섯, 상대가 그냥 뒤로 물러났는데 내가 여덟, 진다? 그거는 네.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네. 바둑이 지금 만만치 않고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상대가 뭐 물러나도 내가 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정수가 아니더라도 아. 더 들어가는 게 정수가 네.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선택하는 기준은 형세 판단이 네. 돼야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딱 이렇게 하나, 원성진 구단이 1,000원으로 둬서 이제 삭감 넷, 시작을 했는데 다섯, 이럴 때 여섯, 저는 일곱, 먼저 여덟,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지금 순간 저 이하현 사이에 원성진 구단의 순간 마지막 쫄기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이 늦게 나왔고 네. 네. 저는 이제 변 쪽을 미리 들여다보는 선수를 해놓고 흙 쪽에 이 입구자로 둬서 씌워서 한번 이런 거요. 네. 여기 대충 어딘가 살짝 네. 막아놓고 네, 살짝만 막아놓고 네, 아니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너무 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못 잡으면 거의 뭐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네. 생각은 하는데 차마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연습 바둑이고 뭐 그러면은 뭐 마지막 한번 뭐 막상 해볼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 이 옆구리를 붙여서 네. 그러니까 흙이 중앙 쪽은 어느 정도 지우는데 성공을 했지만 백도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서 하변 쪽 흙의 이 모양을 지금 지우는 데는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젖혀도 막아서 이 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흙이 오히려 부담이 많기 때문에 패를 계속하기는 어렵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은 당연히 막는 수를 둘 것 같고요. 원상진 구단이 패는 그러니까 이 패를 계속하는 거는 무리고요. 네. 이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물러나서 백이 이을 때 연결하는 정도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젖힌 이상에는 거의 마지막 그렇게 하나,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을 두텁게 하네요. 글쎄요. 막으면은 확실히 네. 차단이 가능했던 곳인데 이건 연결이죠. 거의 연결이라고 봐야죠. 물론 뭐 네. 억지로 둔다면 막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단수를 쳤는데요. 이건 좀 반대쪽에서 단수 한 번은 더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일단 패는 따내겠지만 네. 뭐 이런데 이제 패감을 쓰면은 결국은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성진 구단 생각은 이곳 당하는 건 아파도 여기가 확실해야 정말 확실해야지 둘, 나중에 셋, 넷, 뭐 좌변 쪽, 좌하기 쪽을 들어갈 때 유리하다 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변의 집보다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흑 입장에서 패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뭐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백에게 또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윤준상 구단이 바둑이 뭐 아직 나쁘지 않고 네. 할만해 마지막 하면은 이렇게 하나, 좀 둘, 실리 셋, 쪽으로 네. 갈 확률이 높고 뭔가 그냥 무난하게 집으로 갔을 시에는 이 바둑 큰 차이는 아니어도 좀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뭐 당연하게 여기나 이렇게 둬서 뭐 붙일 때 이런 데를 붙이고 차단한다든지 네. 반대로 두고 붙일 때 여기를 뭐 차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 두면 사실 흑도 여기를 뭐 바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뭐 마지막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자고 해야 될지 상당히 네. 어렵거든요. 넷, 다섯, 여섯.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안 따내는지 아세요? 옆으로 단수 칠까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어차피 저렇게 되는 모양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따내고 네. 여기를 따냈어요. 근데 백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네. 원래 어딘가 두려는 데를 둬요. 네. 보통 따냈다는 건 백이 안 받으면은 뭐 있거나 뭐 마지막. 반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둘, 있기에는 너무 돌이 셋, 뭉쳐서 악수고 끊기에는 말도 안 되는 다섯, 부담되는 패싸움을 하는 일곱, 거기 때문에 여덟, 결국은 백이 나중에 따내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따내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했어요. 갈라갔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이제. 흑은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연결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백에 약간이라도 마지막. 있는 약점을 노리면서 안쪽에서 둘, 일단 공간이 넓기 셋, 때문에 넷, 안쪽에서 다섯, 수습하자고 하는 여섯, 게 일단 일곱, 일감이지 않을까. 여덟, 네. 아홉. 자, 윤준상 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원성진 구단은 타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접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맥심 커피배의 특별한 시간 시청자 퀴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바둑TV에서 준비한 실시간 시청자 팝업 퀴즈. 문제를 확인하신 뒤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바로 이겁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시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국자와 딱 맞는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 원성진 구단이 하나,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해야겠다. 셋, 뭐 네. 이런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시 바둑으로 가서 여기를 이제 두자 흑도, 그러니까 백의 간격을 조금 이제 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의 의미는 차단하고 나가면 반대쪽으로 나가서 나중에 이제 뭐 들여다본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수들을 좀 확실하게 해놓겠다 이런 의미고 백도 네. 또 묘하게 좌변 쪽에 들어갔어요. 이 수는 집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기 들여다보고 차단을 남겨놓겠다. 네. 지금은 백도 무조건 이 흑을 뭔가 뭐 몰아쳐서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그 위협을 하면서 챙길 걸 챙겨간다면 마지막 충분히 집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인 쪽으로 지금 선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개가를 해본다고 보면요, 12, 14, 16, 18, 20, 28, 30, 40 여기까지가 딱 45이에요. 이것까지. 네. 그러니까 확정가가 45 정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흑은 10, 20, 27, 28, 30, 35, 40. 흑도 확정가는 한 45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백이 두 떴다고 하니까 이미 집으로 많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흑이 반대로 여섯, 공격할 수가 일곱, 있어요, 충분히.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제가 100집을 여기 선까지 봤거든요. 네. 이 선 이상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중앙 쪽 이 한 점을 잡는다든지 흑 쪽에서 가장 노려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 아. 그러니까 제가 이 하변 이곳을 집으로 안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흑이 두텁다라고 보고 뭔가 백의 약점을 좀 압박해 가야 되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윤주상 구단이 여기로 마지막 갈라쳤을 때 둘, 정말 그냥 승부로 가버리는 수가 있긴 있었어요. 네. 좌변을 지키고 음. 먼저 둬도 이게 확실한 뭐 먼저 둬도 뭐 100% 잡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절대. 네. 워낙 공간이 넓었기 네. 때문에. 저는 원성진 구단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네. 조금 안정적으로 뒀고 집이 뭐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은 윤준상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챙길 걸 챙겼습니다. 네. 여기가 집으로도 크지만 또 여기가 두터워져야 이 좌하기의 맛이 마지막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둘, 또 셋, 그냥 장면보다도 더 다섯, 큰 상황이었다 여섯,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곱, 근데 지금 여덟, 원성진 구단이 아홉. 삼중앙 쪽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백의 날일자 부분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이곳이요? 네. 지금 두신 곳을 보시면은 네. 약간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기 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단되죠. 차단이 그리고 되는데. 여기 두면은 네. 일단 이 수를 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안 두면 마지막 단수 치고 하나, 넘어가서 패를 하겠다. 아, 맛이 네. 나쁘네요. 네. 다섯, 그래도 백은 일단은 뭐 물러나야 되고요. 수익기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안 돼서 안정적으로 둔다면 뭐 이 정도로 네. 좀 물러나는 수가 될 테고 그래도 뭔가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마지막 수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백이 네. 그냥 연결만 해준다면 다섯, 둘 것 같은데 네. 백도 일곱, 여덟, 그냥 연결을 안 할 것 아홉, 같거든요. 아, 이 타이밍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흙도 좀 얇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하변에서부터 전투를 시작해서 네.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하에 따라서 여기를 뭐 노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내기로 둘 것인지 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는 네. 수익기가 뭐 아무리 프로기사라고 해도 인류 기사라고 해도 수익기가 돼서 두는 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당장 마지막 저기서 뭔가 두기에는 껄끄러우니까 다른 데부터 전단을 구해해 가자. 다섯,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냥 이거를 주네요. 두텁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윤준상 구단 생각은 여기를 일단 두텁게 연결해 놓으면은 흑이 뭐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흑이 좀 이득을 봤죠. 하변이 확실한 곳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잡는 수가 생겼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흑도 하나, 둘, 셋, 조금은 물러나는 다섯, 횡마를 하는 여섯, 것이 보통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선수하네요. 원성진 구단도 지금 선택이 뭐 확신이 있는 손놀림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 뭐 원성진 구단이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바둑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중앙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